안녕하세요. 현재 혈액암으로 재발을 3번 해가지고 5년 넘게 투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33살 젊은 청년 박수형입니다. 너무 씩씩하시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밝아 보이세요. 목소리는 참 건강하네요. 네. 사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정말 말도 못했죠. 분명하게 치료가 다 끝나서 암세포가 없어졌는데 2, 3개월 뒤에 또 재발되고 또 치료가 끝나고 다시 또 재발되고 또 치료가 끝나고 재발되고 이렇게 3번이나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그때는 아주 막막했었죠. 아이고. 악순환이었네. 수시로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를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던 박수형 씨. 평범했던 그의 삶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저 지켜보는 가족분들 그렇지. 많이 힘드셨겠죠. 그렇지. 좀 많이 마음이 아파요. 아빠가 안 계시니까 이제 애들 보고 사는 거지, 키우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이제 생기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죠. 본인도 당연히 물론 아프겠지만 주변에 지켜보는 가족분들이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럼요. 특히 어머니 마음은 더하죠. 그렇죠. 혹시 몸에서 보낸 신호를 놓친 건 아니었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인의 거의 80%가 만성 피로잖아요. 그래가지고 별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는데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한 달 동안 계속 기침하면서 낫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한 달 동안 낫지가 않지? 하면서 또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모범이 가려운 거예요. 이게 단순히 피부가 가려운 게 아니라 피부 깊숙한 곳에서 가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코피가 보통 피곤하거나 이럴 때 가끔 나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냥 밥만 먹어도 코피가 갑자기 뜬금없이 코피가 나고 양치를 할 때마다 조금씩 피가 나더라고요, 잇몸에서. 양치할 때나 피 나는데. 저도 가끔 나긴 하는데. 보통 우리 입안에는 1억 개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때 괜찮은 거는 바로 면역력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쳐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얘네들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분해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병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몽우리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냥 만져보고 몽우리가 그냥 있구나 하는 정도에서 한 1년이 흐른 것 같아요. 조금만 몸에 신경을 썼다면 상황은 달랐을까? 건강할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림프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를 하게 되고 저기서는 림프샘이나 귀밑샘 등이 비대해져요. 그러면 림프에 이렇게 몽글몽글 몽우리가 만져지게 되는 것이죠. 아하. 그런 여러한 증상들이 있었는데 암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아니, 근데 여기 이 쇄골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인파 안쪽에? 예, 그렇죠. 림프라 그러죠. 여기 만져줘요, 저는. 진짜로요? 뭐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이건 심줄이에요. 이건 심줄이에요. 그러셨어요? 진짜. 이거는 힘줄이에요. 근데 박수영 씨가 네. 여기 쇄골 그 제모가 만져졌을 때 그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몇 번 그 찬스가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신호를 놓치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만성염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오류가 생기면서 이런 염증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는데 급성 염증과는 달리 별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정상 조직이나 장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가장 무서운 암이라든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염이나 왜 주변에 뭐 기관지염 걸렸다, 관절염 걸렸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염증들이 놔두면은 이제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 한의학에서도 염증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네.
뭐 불꽃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염자를 한자로 볼 때는요, 불화자가 아래 위로 겹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또 한약에서는 이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욕하시는 줄. 병구담. 병. 예, 십병구담. 내 몸의 병이 열이라면 그 중에 9개는 담에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담이요. 가끔 당 걸리는 거 걸리는데. 담이? 그렇죠. 그것도 이제 담 중에 하나인데요. 오십병 네. 같은. 근데 담을 또 한자로 풀어보면 네. 불꽃 염자가 속에 숨어 있어요. 네네. 결국은 만성 염증을 오랜 시간 동안 앓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가장 많은 게 비만이나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 네네. 그리고 건선이나 습진 같은 피부병 질환이 올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는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무섭다. 실제로 만성 염증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염증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38%나 암 발생률이 높고요. 네네. 여성은 29%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어린 나이라고 해서 방심할 수만은 없는 것 물론이죠. 같아요. 그럼요. 저는 좀 기관지가 약한 편이라서 뭐 배랑 도라지 이런 거를 챙겨 먹어도 감기에 걸린 기관지염이 꼭 같이 오더라고요. 나는 위에 염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상담받아. 다이어트를 늘 하니까 네. 감기에 걸려도 제법 시간이 오래 가고 맞아요. 잘 걸리기도 하지만 또 잘 낫지도 않고. 네네. 여러 가지가 나이와 연관이 돼 있는 연관이 거죠. 있어요. 모든 병이 다 연관이 있죠. 그런데 활성산소나 이렇게 노폐물을 처리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항산화 효소가 사실은 20대의 최고조예요.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네,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사실 항산화 효소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60대가 되면 90%의 이 항산화 효소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90%나요? 네. 거의 없는 거잖아요. 사라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유 없는 피로감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속쓰림이라든지 여러 난 가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증상도 생기지만 또 실제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쉬운 거죠. 아니 그런데 만성 피로가 쌓여 있는지 나한테 없는지 뭘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자가 진단법 같은 뭐 거 없어요? 뭐? 네. 있습니다. 예. 있어요? 내 몸에서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만성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 척도를 좀 알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그 동작을 좀 설명을 아, 드릴게요. 예. 네네. 양 손가락을 깍지를 껴가지고요. 네.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아, 그게 넘어가요, 뒤로? 다 넘어가네. 예, 예. 그래서 이 팔꿈치가 팔꿈치를 쭉 이렇게 쭉 뒤로 이렇게 쭉 펴보세요. 폈을 때 네. 최소한 180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다 잘 되시네. 아니 근데 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상 때문에 아니 네. 변명 아니에요. 되지 마. 아니 진짜 의상 때문에 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뭐 그래요. 거뜬히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게 이제 해서? 안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아니, 거예요.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어우. 괜찮으세요? 여기 찢어진 거 아니에요? 아직 괜찮아요.